세상의 모든 수다. 다락방. 이게 내가 유튜브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외국인은 이제 남자의 잘생김의 기준이 턱이 이제 발달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. 베일 듯한 턱이죠. 그 뭐야? 아, 벨트 턱. V라인. V라인이 아니라 턱이 발달되어 있는 오각형. 남자들 그 V라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잘생긴 남자의 기준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V라인이 별로 인기가 없대. 그래서 그 턱을 발달시켜주는 운동기구 같은 게 있대요. 근데 이제 고무를, 되게 큰 고무를 그 마시멜로 같이 생겼던데 그거를 이제 막 씹으면서 턱을 발달시키는. 사각턱이군요. 박경림 같은 턱이 그러면은 근데 박경림을 알아야 되는 나이대가 봐야 지금 거기도 이제 털이 약간 털 자국이 있어줘야 되는, 거기다가 정장을 입어주는, 그러면 되게 내가 봐도 멋있게 보이더라고. 과하면 좀 별로더라고. 근데 어릴 때 모유 수유를 많이 하면 턱이 발달해요. 빠는 건 똑같잖아, 젖병으로 주든. 근데 모유가 더 서킹 파워가 좋아야 돼요. 빠는 힘이 훨씬 좋아요. 일단 젖병은 그냥 거꾸로 뒤집으면은 특별히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도 흘러요. 그 나도 이제 예전에 오징어나 이런 걸 일부러 씹어본 적이 있어요. 살만 쪘어요. 다락방 수다 고피드입니다. 직입니다. 아, 지기로 하기로 했어. 지기. 지기님이 느끼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? 카멜레온 같은 놈이다. 뭐 변화무쌍하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다르고 좋음과 나쁨이 극명하며 중간이 없지요.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걸 되게 포장을 잘 해주셨는데, 제 생각에 저는 사회 부적응자, 그 중에서도 조직 부적격자,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. 그랬더니 예전에 뭐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 목사님 설교가 논리에 잘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.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울림을 주는 목사님도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성경 자체가,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안 믿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기교의 문제인데 자꾸 그걸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제가 되게 듣기가 싫었어요.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, 안에 숨은 내용을 듣기보다는 그 말이 안 맞는, 그리고 말을 못하는 그런 자체에 더 집중이 되고, 직장 다닐 때 사실 직장 상사도 완벽하지는 않잖아요.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조리함,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.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넘겨야 되는 그런 것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그런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, 그래야 융통성이죠. 그래 서로 편하지. 난 그게 되게 안 됐어요. 저거 잘못됐다고. 내보다 나이 많고 팀장인데도 그 앞에서 웃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옛날에 태어났으면 개혁파였을 겁니다. 옛날에 안 태어났으니까. 그러니까 싸이월드 세대잖아요 우리는. 그때 한 친구의 홈피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.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, 뭐 대학교 뭐 이럴 때니까. 짧게 사는 인생 굳이 착한 척 하지 마라. 되게 기억이 오래 남았거든요. 아직까지 생각하는 거 보면 지금 20년 넘게, 거의 뭐 30년 가까이 생각하는 거 보면,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목사님도 설교 잘하는 척 하려고 보였고, 내한테는 직장 상사도 유능하지 않은데 유능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게 보였고, 그럼 부조리함, 무능한데 유능한 척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부조리는 당연한 거다라고. 그렇죠. 그런 경우는 화가 나는 경우죠. 근데 그게 사실 유능한데,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능한데 뭐 어느 정도 부조리함, 이런 사람 없잖아. 그리고 되게 무능한데 이제 유능한 척하고 부하 직원의 프로젝트 빼서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하고 이러는 경우에 이제 울분하고 격분하고 단전에서 이제 샤우팅이 나가는 경우죠. 근데 그게 대부분인데, 그게 극히 일부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 앞에 내 직장 상사로 있다라고 착각한 거지. 위생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대개는 드라마에서나 있죠.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착한 척 하지 마라고 하길래 오히려 더 나쁘게 살지 않았나. 그 어떤 행동이든 그 착한 척 하지 말고 살아라는 그 말 자체가 일종의 내 행동의 정당성이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오히려 더 까칠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안 좋은 기준 안에서 평가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. 내 로망이 그런 느낌이에요. 시골에서 우리가 여보랑 내랑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고, 어디 뭐 멀리서. 그건 싫습니다. 끊임없이 손님 오면 손님 그 뒷바라지 누가 합니까?
내 로망을 얘기하는 거예요. 난 여보랑 나랑 알콩달콩 밥 해 먹고 가마솥에 결국은 그래 되겠지. 나눠 먹고 그 정도죠. 주변 이웃들하고 좀 그죠. 그 정도죠 뭐. 아니 그건 이제 결국 그렇게 살게 될 텐데 나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시골에 이쁜 집 짓고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케이 매일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정말 반가운 사람들 찾아와서 여보는 흰머리 염색 안 하고 그냥 막 멋있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묶고 있어도 되게 멋있게 보이고 아니요. 염색은 할 겁니다. 그래야 더 어려 보여요. 나는 그래 이제 할리 데이비슨 흰머리 휘날리면 그건 안 돼요. 오토바이 안 됩니다. 말년에 뭐 병수발 할 수는 없어요. 내 로망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고. 아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요는 서로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친분 관계가 있는 그 친구라는 나이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노년에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요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까봐. 아무도라는 기준이 진짜 한 명도 안 올까봐. 내 지인이 피 안 섞인 사람은 한 명도 안 올까봐. 그래서 뭔가 후회하고 있고 깨달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좀 열심히 살아볼 텐데 뭐 그렇다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노력은 해봐야지.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으니까. 왠지 뭉클하잖아. 사람들이 나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. 내가 뭐 특별한 유명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지만 그럴 거예요. 그러면 고맙겠지.